컴퓨터 평가 때 시험 성적 우수자뿐만이 아니라 저번보다 옳은 사람도 시상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빵순인데? 좀 미쳤다. 형제 없으면 근데 저번보다 오르려면 몇 점 올려야 돼? 저번보다 옳은 사람도 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근데 성적 활용은 우수자면 근데 시상 1차 방정식의 활용은 표를 네. 만들지 않으면 못 풀어요. 뭐라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은 표를 만들지 않는 이상 못 풀어요. 표를 만들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앞으로는. 근데 표는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긴 할 건데 안 만들어도 풀 수 있는 걸 체크해 볼게요. 117쪽에 2번 같이 봐요. 2번 같이 봐. 117쪽에 2번이야. 2번에 보시면 문제 볼게요. 올라갈 때 등산을 하니까 올라가다 내려오겠지?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긴 등산로로 시속 3km로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대요. 자, 총 시간이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건데, 자, 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현준이가 표를 원하잖아. 그래서 표를 한번 채울게요. 표는 항상 이렇게 합시다. 거속시 이렇게 해서 뭐 거리 속력 시간으로 해도 되는데, 뭐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속력이랑 그 다음에 거리,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속력, 시간, 거리. 순서 상관없으니까 가로에다가 속력, 시간, 거리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상황이 주어진단 말이야. 등산을 하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속력과 거리가 달라요, 현재. 시간도 다르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거 표 나중에는 안 만들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해질 거예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속력, 시간, 거리를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표를 일단 채울 거야. 뭐가 주어져 있나 봐봐요. 시속이라는 말은 거리예요, 속력이에요, 시간이에요? 시속. 뭘까, 시속? 속력이지.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이 주어져 있다. 시속 4k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 4km예요. 시속은 한글로 시속이라고 써도 되지만 단위가 킬로미터하고 아워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 가는 거리라고 해서 시속이 되는 거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죠? 시간 할 때 그 시간. 하워. 아워. 이걸 읽을 때 아워라고 읽잖아. 그래서 시속 얼마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내려올 때 속력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시속. 내려올 때는 좀 힘들었나 봐, 얘가.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었대요. 3km. 아워. 그 다음에 시간이요. 시간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총 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지. 자, 총 시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두 시간의 합이 총 시간이 된다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일단 시간 자리 비워놔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올라갈 거리는 이라고 했어. 그럼 올라간 거리를 올라갈 때 걸은 거리 그 거리를 x라고 놓고 그 내려올 때를 뭐라고 넣냐면 막 몇 마이너스 x 이게 아니지 지금 여기는. 내려올 때는 문장을 읽어봐요. 올라갈 때보다 1km가 더 긴. 1km가 더 길대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린 거리보다 올라갈 때 걸린 거보다 그치 1km 더 길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km로 해놓고 이제 이 두 개를 채웠어요. 두 줄을 채웠어요. 나머지 시간은 공식을 가지고 채우는 거야. 시간 어떻게 구했었더라? 이거 기억나요? 동그라미에서 무당벌레 같이 딱방벌레 같이 생겼던 거. 거속시. 그치 위에서부터 거리고 속력 속력, 시간이었어요. 자, 시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시간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봐봐.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또는 분수는 나눗셈도 되죠.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해도 돼요. 그럼 여기 볼게요. 속력이 4고 거리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시간 이게 올라갈 때의 시간이고 그럼 내려올 때의 시간은 3분의 내려올 때 속력분의 거리 x 더하기 1.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의 합이 나와 있다. 총 몇 시간 걸렸대요? 총 5시간 걸렸대요. 그러면 이 2시간을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하면 즉 4분의 x 이게 방정식이야 지금 3분의 x 플러스 1을 했을 때 5, 그치 총 시간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총 시간이 나오잖아요. 등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총 시간이 나오면 속력 거리 만든 다음에 2시간을 더했을 때 총 시간이 된다로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개수가 분수예요. 통분하지 말고 방정식은 더 편한 방법이 이 분모를 약분할 수 있는 수를 곱하면 된다. 4도 약분할 수 있는 수, 3도 약분할 수 있는 수면은 4와 3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양변에 12를 모조리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12를 곱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10이랑 4랑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되지. 그럼 3과 x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1이 됐어요. 3 곱하기 x, 즉 3x가 되고 3이랑 11을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돼요. 분모는 1이 되고 4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4와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고요. 12 곱하기 5하면요? 60이야. 이제 바로 풀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계산 직접 해보세요. 이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계산하고 풀이 과정 써놔요. 이거 질문 누구였더라? 117쪽이 2번? 윤주예요? 윤주 풀이 과정 다 써서 풀었니? 이거도 표 채울까 말까? 채울게요. 한 번 더 누군가 질문한 것 같은데. 갈 때, 올 때. 일단 저 2번부터 방정식 제대로 풀어야 돼요. 자, 두 합계는 어떻게 풀었어요? x 구해가지고 여기서 3x 그대로 뒀죠? 3x 그대로 뒀어요. 이 4 어떻게 할까? 4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해줘요. 이거 했나요? 4x 그럼 뭐야? 4x 풀이 과정 잘 써. 똑바로 써. 네. 4x 4x 플러스 1 4랑 1을 또 곱해야 되지 않아? 4지. 는 60. 는 60. 이제 그리고 이항을 우리가 해봐야 방정식을 돼. 풀 때 그치 좌변과 우변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었는데 왼쪽에 둘 수는 x가 들어간 수들 네. 좌변에 두고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수는 숫자 상수라고 해요. 4를 그러면 이 플러스 4는 여기 쓰면 안 되지. 이쪽으로 네. 넘겨야죠. 이항을 옮기면서 해줘야 돼요. 9호가 바뀌죠. 네 맞아요. 그러면 3x랑 4x 더하면 어떻게 돼? 7x 7x가 되고 는 이거 이항하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56. 그러면 60 빼기 4는 뭔가? 60 빼기 4. 56이요? x는 그러면 7 곱하기 업적으로 했을 때 56이 나온 거지. x는 얼마일까요? 8. x는 8.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냐면 8kg야, 8kg. 와, 근데 이 등산 선생님 8kg는 진짜 좀 막 되게 되게 숨차고 힘든 거리인데 되게 많이 올라갔다 등산. 높은 산인가 봐요? 마라톤이 몇 킬로? 42.195야. 찐 마라톤은. 근데 요즘에는 하프 마라톤이라 해서 그거에 반만 뛰는 것도 있고 선생님 한 달 전에 나간 거는 10km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km 마라톤은 거의 보통 1시간 내외
뛰면 돼요. 아. 거기 보니까 막 꼬맹이들 막 너희보다 더 어린 것 같은 한 4학년 이렇게 되는 애들도 막 아빠랑 참가한 애들도 있더라. 10km 마라톤을 뭐 뛰고 있더라고요. 그걸 신나가지고. 그러면 방정식 풀이 잘 해주시고 풀이 과정 잘 써놔요. 우혁이 지금 풀이 과정 마구잡이로 써놓지 말고 줄로 정리해서 써. 항상 풀이 과정 네. 정리할 때. 일단 방정식 풀 때요. 가로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항상 변화를 줄 때 세로로 써야 돼요. 세로로 된 식으로. 이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돼요. 세로로 쓰는 식.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 질문은요. 현준이야? 주한이야? 아니요? 그러면 3번에 보세요. 이거도 두 지점 사이를 갈 때가 있고 올 때라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갈 때랑 올 때로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눠놨어. 주한이 그럼 빈칸에 있는 거 다 말해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말해봐요. 갈 때 속력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얼마? 50km. 올 때 속력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60km.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나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갈 때 거리 나와 있나요? 아니요. 구해야 되죠. 그러면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돼. 애들 똑같은 지점을 왕복하는 거니까 A랑 B 지점을 왕복하는 거니까 갈 때든 올 때든 거리는 똑같죠. 네. 이 거리를 x라고 할게요. x 킬로미터. 거리 x 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똑같이 시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을 식으로 나타내는데 네.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했냐면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구해줄게요. 50분의 x 시간 60분의 x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똑같다고 나와 있거나 시간의 총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 더 걸렸대요. 자,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갈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이 오래 걸린 속력이 느리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지? 똑같은 거리를 가도 오래 걸린 시간에서 더 적게 걸린 시간을 빼주면 돼요. 즉 방정식을 이제 세우는 거야. 갈 때 걸린 시간에서 올 때 걸린 시간을 빼면 그 시간의 차가 몇 분 더 걸렸다 했지 여기서? 30분 더 걸렸다고 써요. 30분. 그럼 여기다가 30을 써줘야 할까? 완전 주의해줘야 돼. 주의. 여기다가요 30분 차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30을 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문제에서의 시간은 단위가 뭐야? 몇 시간 이거지. 1시간이 단위죠. 그러면 30분은 60분. 분이 단위잖아. 그래서 6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30. 돼요. 30분이라는 거는 그치 반 시간이야. 1시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시간으로 30분을 이렇게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서 해줘야 돼요.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초등학생 때 했나요? 안 했나요? 예를 들어 15분이야. 15분은 몇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60분에 15. 맞아. 1시간은 이거를 60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60분 중에 이게 15를 나타내면 이게 바로 15분을 시간으로 나타낸 거죠. 4분의 1시간. 10분에서 또 해볼게요. 20분은요? 60분에 20. 60분에 20. 그러면 3분의 1시간. 이거 시간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45분은요? 60분에 45. 60분에 45. 약분을 하면 4분의 3. 4분의 3시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50분은요? 60분에 50. 6분에 약분을 5. 하면 6분의 5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0분은 저렇게 30분으로 쓰지 않고 2분의 1시간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도 개수가 분수잖아요. 이 분수인 거 어떻게 해? 네. 분수면 어떻게 해?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최소공배수. 분모의 최소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요. 얼마일까? 50과 60의 최소 공배수면 30. 300. 300. 최소 공배수가 기억이 안 나거나 구하기 귀찮으면요. 그냥 공배수로 해도 돼요. 300이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지. 여기 곱하는 수가. 그러면 약분을 해줄 거야. 분배 법칙으로 각각 곱해야 되는데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300하고 50하고 약분하면 6x. 6이 되고 약분하면 6이 되고 x랑 곱해서 6x 빼기
그 다음에 맞아.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써주는 게 좋아요. 5x. 그 다음에 30하고 300하고 60하고 약분을 할 거예요. 1이 되고 5가 되겠지. 이 5랑 x랑 곱하니까 5x. 약분하면 주하나 500 약분하면 어떻게 돼? 뭐요?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300이요. 2랑 300이랑 약분하면 151이요. 150이요. 근데 6x 빼기 5x는 어떻게 될까요? X. 6 빼기 5를 하면 돼. x는 어. 150. 우리 1x라고 안 쓰고 1 생략해서 쓴다고 했죠? 네. x는 150. 150이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x는 150이네. 즉 여기에 쓸 때는 그냥 150만 쓰면 안 되고요. 거리를 구하시오 했을 때 단위가 있으니까 거리 단위가 있으니까 정답을 쓸 때는 여기도 정답을 쓸 때는 단위를 꼭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정답을 쓸 때는 단위를 포함해서 150km 이렇게. 거속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위에 주의해줘야 돼요. 자, 8번이요. 이거 119쪽에 8번은 약간 낯선 유형이었을 것 같은데 119쪽으로 다 됐으면 넘어갈게요. 윤주야, 그치? 이거 되게 당황하지 않았어?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등장해요. 지수가 있고 영호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갈 때, 올 때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수랑 영호에 대한 거속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와 영호로 만들 거예요. 속력, 시간, 거리. 선생님이 처음 할 때는, 방정식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표를 계속 해줄게요. 근데 나중에는 표 없이도 본인이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수랑 영호 나와 있는 거 다 빈칸치 나와야 돼. 윤주야,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볼래? 뭐뭐 나왔어? 지수 뭐 나왔어? 지수의 속력 나왔다. 몇 킬로미터래요? 4kg. 4km. 시속 4km죠? 아, 영호 속력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영호는 자전거, 이 친구 치사해. 영호는 자전거 탔어요. 시속 16km. 그 다음에 시간 나와 있나 봐볼게요. 시간이 나와 있진 않고 시간은 차만 나와 있다. 12분 뒤에 영호가 출발했다고 하니까 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분 후에 지수를 만나는가 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같은 길을 따라갔다 라고 했어요. 이거요. 거리 x로 두고 시간 만들어서 시간차 12로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물어보는 걸 x로 놔야 마음이 편하지. x까지만 구하면 딱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지수와 영호가 걸린 시간들을 그걸 x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누구의 시간을 물어봤을까? 문제 끝에 봐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끝에. 영호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누구요? 지수. 아니 영호지. 영호 시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영호의 시간은 x라고 할 거예요. x 시간. 그럼 지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수랑 영호랑 12분 차이 난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지수가 더 오래 걸렸을까? 영호가 더 오래 걸렸을까? 지수. 그치? 지수가 먼저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죠. 걸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지. 그러면 지수 시간은 영호 시간보다 12분이 더 많아요. x 더하기 12.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시간 단위 조심하라 했잖아. 12분은 시간으로 12시간이 아니니까 얘도 몇 분의 몇을 해야 돼? 60분의 60분의 12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약분하면요? 5분의 5분의 1시간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럼 지수가 영호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x에다가 12분, 즉 5분의 1시간을 더한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쓰세요. 그럼 이제 거리 한번 구해보자.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거속시에서? 거속시 다시 또 나왔어.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 네, 잘했어요. 이 딱정벌레?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우리 제일 안심될까? 무슨 그림이 무당벌레? 무당벌레 이렇게 생겼나? 기억이 안 나. 소똥벌레? 소똥벌레 이렇게 생겼어요? 안디풀이.
저렇게 약간 갈라져 있는 거 벌레 있지 않나? 기억 안 나. 반딧불이. 반딧불 저렇게 생겼다고? 기도벌레? 개똥벌레 이렇게 생겼어? 그냥 어떤 벌레라고 하면 돼요. 거속시 벌레라고 합시다. 알똥파리. 그럼 여기서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 빼고 나머지 두 개 봐봐. 속력하고 시간 붙어있죠. 붙어있는 애들은 곱셈이에요. 곱셈. 그래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돼요. 즉 지수의 속력과 지수의 시간을 곱한 게 지수가 간 거리고,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단위 생략할게요 지금. 그 다음 영호의 속력에서 영호의 시간을 곱한 게 영호가 간 거리인데, 얘들아 이 거리에 차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요 학교에서 출발해서 만난 거야. 학교에서 땅에서 서로 다르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만난 거죠. 그러면 뭐가 똑같냐면 학교에서 만난 지점이 있어. 이 만난 지점까지 간 거리가 지수나 영호나 똑같겠죠. 이 거리가 같다는 걸로 식 세워야 돼요. 거리가 같다고. 그러면 지수가 간 거리인 4 곱하기 x 더하기 5분의 1과 영호가 간 거리인 16x가 같게 하는 이런 x를 구해야 돼요. 그럼 또 분수가 보인다. 그럼 우리 뭐 해볼까? 분수가 나오면 항상 그 분모를 약분할 수 있는 걸 곱해야 돼요. 분모 5밖에 안 보이죠 지금? 네. 자, 양변에 5를 곱하고 분배합시다. 5를 먼저 곱한 다음에 분배할 거예요. 양변에 5를 곱할 거예요. 분모가 5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를 곱해서 약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를 곱하면 이 둘이 먼저 계산할게요. 선생님은 이 앞에 둘이 5 곱하기 4 하면 20이 되고 20 곱하기 x 더하기 5분의 1이 돼요. 16x랑 5 어떻게 곱할까? 자, 이런 단항식과 수의 계산은 수끼리만 곱하기로 했다. 수끼리만. 16 곱하기 5를 해주면 돼. 윤주 얼마야? 80. 80. 그리고 문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수끼리 곱하고 문자 붙여주기. 그럼 또 뭐 해야 되냐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이항을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럼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추한이 말해볼래? 분배 법칙에서 곱할 거야. 네. 20 곱하기 x. 20x 20x. 20 곱하기 5분의 1. 약분하면 4. 우변에 80x가 있고요. 이항해야 된다. 이항. 좌변에 이항할 거, 우변에 이항할 거 항상 우리 약속 지키기로 했어. x가 들어있는 걸 좌변으로, 수가 들어있는 걸 우변으로 이항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항해야 돼요. 이항해야 돼요. 그러면 이항해서 계산해 볼게요. 원래 있는 건 20x고 80x 이항하면 부호 바뀌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x는 플러스 4 부호 마이너스 바뀌어요. x.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 x? 그러면 20x 빼기 80x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60x요. 는 네, 마이너스 4. 이건 뭐야? 답이 분수로 나옵니다. 이건 답이 분수로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항상 뭘 구하냐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x를 구하지. 네. x 값을 구하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마이너스 60이 곱해져 있어요. 자, 이 마이너스 60으로 양변을 나눌게요. 나누면 약분을 됐어요. 1이 됐어요. 즉 1x는 우변에 마이너스 60분의 마이너스 4인데, 얘들아 이렇게 부호가 분모랑 분자랑 같으면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부호가 같은 수를 나눌 때는 양수가 되죠. 부호는 양수가 되고요. 선생님 항상 부호 먼저 쓰라 했어. 양수인데 양의 부호는 생략해도 되죠. 생략해서 썼어요. 60분의 4 더 약분할 수 있나요? 네. 4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4로. 6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분의 1. 그치, 15고 4는 4로 나누면 1이니까 즉 x는 15분의 1이 된다. 이 15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영호의 시간을 찾는 거니까 그걸 x로 놨었지. 그러면 15분의 1이 도대체 몇 시간일까? 이 중에 있나 15분의 1이? 없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15분의 1 없으니까. 15분의 1. 15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여기 시간과 분을 이렇게 변환시킬 때는 분모가 항상 60이잖아.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분모를 60으로. 60분의 4. 그치?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래서 돼. 4분. 그러면 4를 곱하면 되네요. 60분의 4. 몇 분이에요? 4분. 60분의 4면은 4분이 4분. 그래서 4분 후에 만난다. 자, 9번까지 질문 일단 먼저 받을게요. 9번 질문 있네요. 9번. 9번 보시면요. 질문 누구예요? 소금물. 자, 얘들아, 소금물은 보통 맨날 나오는 식이 다 이건데 소금의 양이 똑같다. 여기 소금물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소금을 집어넣는 문제도 나중에 고등학생 때나 중학교 심화 문제, 고등학생 때래. 중학교 2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심화 교재에서는 나오긴 해요. 근데 소금을 넣지 않는 거 외에는 보통은 물을 추가하거나 물을 증발시키거나 하는 유형으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도 뭐 했냐면 물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금물이 됐대. 선생님 이거 비커 그려서 만드는 걸로 좀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비커를 그리는 걸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비커예요. 비커예요. 네. 정신 차려. 비커예요. 비커 가운데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혁이 뒤에다 뭐라고 한 거야? 정신 차려라. 이 모양으로 비커 안에다가는 농도를 적을 거예요. 비커 안에 농도 적을 거야, 주하나. 적고 있니? 농도 몇 %냐면 현재 9%. 그리고 비커 밑에다가는요, 소금물의 전체 양을 적을 거예요. 280g. 맞죠? 아니네, 소금물 안 나와 있네. X라고 할게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추가했냐면 물 또는 소금을 추가하거든요. 항상 이 문제는. 근데 여기 지금 물을 추가했어요. 물은 선생님이 뭔가 물은 동글동글해서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거 나중에 나랑 소금 추가하는 문제 만약에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세모로 표현을 할 거예요. 소금은 뾰족뾰족하니까 뭔가 고체라서. 그러면 물은 280g을 추가했대요. 이렇게 추가해서 5%의 소금물이 됐대. 5%의 소금물이고, 잘 생각해봐요. 주하나 이거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 밑에만 보면 돼. 추가했어. 소금물의 양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높아졌어. 아니. 그 얼마가 돼? 정확히 말해. 원래 Xg 있었어. Xg 있었어요. 그럼 280g에 물이 들어왔어? X 더하기 280. X 더하기 2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고 비커 그림 있으면 그 가운데에는 농도를 적고 그 밑에는 소금물의 양을 적는 걸로 규칙을 정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 소금물의 전체 양이 얼마나 더해졌는지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농도는 더해진다고 무조건 커지는 거 아닙니다. 농도는 물을 추가하면 오히려 낮아져요. 아이스티 탈 때 아이스티 안 타봤지? 가루로 된 거. 그냥 저 타봤어요. 그래요? 핫초코나 이런 거 탈 때 진하게 타느냐 연하게 타느냐는 가루 양과 물의 양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만 겁나게 많이 넣으면은 맛없는 아이스티, 싱거운 핫초코가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 어떻게 구했었을까? 혹시 기억나나요? 소금의 양. 개념 노트에 있을 거라 아, 아마. 여기 소금의 양 봐야 돼. 저 같아요. 100분의 농도 100분의 곱하기 소금물의 양. 와, 현준이 외웠군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공식을 활용할 건데 왜 이걸 활용하냐면 농도는 더한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소금의 양 봐보세요. 소금의 양. 여기 9%의 소금이 들어있을 테고 물만 추가시켰어. 그럼 소금의 양은 그대로겠지. 네. 그러면 이 나중에 만들어진 5%에 있는 소금의 양도 동일하죠. 소금에 그래서 같은 소금의 양을 가지니까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세우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는 양은
맞아. 그럼 요 비커에 대한 소금의 양을 구할게요. 100분의 농도 써있지? 비커에 써있죠? 9 곱하기 280. 곱하기 그치. 아니야 x잖아. 네, X. 100분의 9x죠. 이게 지금 뭐냐면 저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공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나오는 이 비커도 소금의 양 공식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100분의 농도 5가 됐고 소금물의 양은 280 더하기 x가 됐어요. x 더하기 280이라고 해도 돼요. 둘이 같아야 돼. 소금의 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추가이 됐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 네. 물만 추가했으니까 소금의 양 그대로지. 그래서 같아야 돼요. 자 얘들아 이거 분모 이거 280 보고 괜히 약분하거나 약분하지 말고요. 이거 더 쉽게 하는 거 해줄게. 더 쉽게 하는 거. 숫자가 좀 클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쉬워요.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해줘요. 곱해서 이 분모 100을 없애고 시작하는 거야. 분모 100을 약분하고. 그게 여기 나중에 약분해서 분배하면 무조건 여기서 약분이 또 안 돼서 또 분수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분모 100을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9 곱하기 x니까 9x. x는 그 다음 5 분배하세요. 28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될까? 1400. 잘했어. 그 다음 5 곱하기 x라면요? 5x. 5x고요. 이항할 거 있네요. 이항할 거. 네. 플러스 5x 좌변으로 이항해야 돼. 네. 그러면 이항하면요. 9x 뭐가 돼 이항하면? 빼기 9 바뀌면 되지. 5x는 1400. 9x 빼기 5x는 4x는 4x는 1400. 1400. x는 x 나눗셈 가능합니다. 나눠 떨어집니다. 구해보세요. 구해봐요. x 나눠 떨어지니까 구할 수 있어. 350. 자 워크북 잠깐 남겨둘게요. 힘들어요. 오늘 많이 안 나가고 진도는 적당히 나갈 거예요. 윤주 힘들어? 윤주 왜 힘들어? 350g. 졸려요? 350g. 언니 아주 저번 주 토요일 금요일에 신났었는데 같은 반 같은 반이 딱 4명이란 말이야 언니까지. 아, 방탈출. 신났어 아주. 그래서 그 4시 방탈출 간다고 약속 잡고 있었어. 4시. 방탈출? 방탈출이요? 그래서 인원 부족하면 나중에 뭐 무서운 공포 테마 같은 거 같이 가지는 거야. 인원 부족하면 윤서가 윤주 끼우자고. 아직 안 한대. 안 한다 했어? 왜? 무서워? 영상 먼저. 아 그래? 윤서는 되게 좋아하던데? 윤서 즐겨. 윤서 선생님 놀이기구. 놀이기구. 왜요? 갑자기 방탈출 얘기했는데 윤준의 언니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얘들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4로만 나누면 되는 거지? 네, 양변을 350g 350 나와요. 즉 처음에 있던 9%에 있던 이 소금물의 양은 350g이 된 거야. g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럼. 단위까지. 그리고 워크북 세 문제는 잠깐 남겼어요. 시험 촬영하는데 시험도 있고요. 우리 진도도 나가야 되고 바빠 아주.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 거거든요. 되게 그리고 쉬운 파트니까 아마 우혁이랑 솔지는 배우면 딱 똑같이 배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정식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단 워크북 남길게요. 이거 한번 끊어야 돼. 뭐 하는 거예요? 현준이 자신 있어 이제?